소개는 필요 없고요. 제가 여기 계시질 않으니까 박한식 선생님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소개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혹시 잘 모르시거나 처음 접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식 선생님은 이제 교수님이니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학자로서의 생활이고 두 번째는 평화 중재자로서의 생활입니다. 일단 교수님은 1970년부터 2015년까지 45년간 여기 조지아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로 계셨습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학교 측에서 이분의 업적을 인정해서 박한식 교수직이라는 교수 자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아틀랜타에 오늘도 오다 보니까 봤습니다만 마틴 루터 킹 거리라든지 또는 지미 카터 블로가 이런 걸 봤는데 이렇게 상징적인 인물을 따서 뭐 거리 이름으로 삼는다든지 건물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교에 교수 자리가 박한식 평화학 교수직으로 생긴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분의 학문적 업적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겠죠. 2015년 정년 퇴임하셨지만은, 미국에는 정년 퇴임이 없죠. 은퇴하셨지만은 끊임없이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퇴임 후에도 책을 4권이나 내셨습니다. 일단 여기 미국이니까 영어로 된 책 유명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죠. 이게 블레싱인가 컬싱인가, 축복이냐 저주냐 이런 영어 책을 내셨는데 내용이 하도 좋아서 한국에서 지금 번역, 출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계시면서 이제 영어로 강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한국말로 좀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싶다 해서 가장 먼저 책을 낸 게 한 4, 5년 전에 선을 넘어 생각하다. 한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읽힌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년 전에 평화에 미치다 라는 책을 내셨어요. 일종의 회고록이죠. 제가 그 책을 보고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둘이 토론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워낙 호소력이 크기 때문에 감동적이고 미국에서 영문으로 번역돼서 출판됐습니다. 아마 이게 아마존인가요? 여기 가서 보시면 Quest for Peace 책이 올해부터 판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한식 사랑방이라는 우리 그 사랑방 참 말부터 구수하지 않아요? 화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뭐 강의라기보다 그냥 대담 운영해 오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작년이었어요. 안보에서 평화로. 보통 책 추천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이 책에 쓰기 마련인데 저는 영광스럽게도 그 책 추천사를 쓰게 됐습니다. 유일하게요. 제가 선생님 소개하면서 제 사랑을 하게 되면 재밌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학문적인 업적보다는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 아마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한 게 1994년이었죠. 한국전쟁 이후 우리 한반도에 그야말로 전쟁이 터질 뻔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북한 핵 문제로 미국이 평양을 폭격하려고 했었죠. 바로 그 위험한 순간에 카터 대통령, 여기 조지아 출신이죠. 평양을 방문해서
그 위기를 해소했습니다. 그때 카터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도록 추선하신 분이 박한식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막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마 저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회고록이라든지 뭐 자서지라든지 만생에서 아직 소개가 안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1996년 여기 애틀랜타에서 올림픽이 개최됐죠? 다 기억하세요? 그때 미국 정부에서 94년에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1차 합의도 됐었죠. 제네바 합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북한 대표단도 올림픽에 참가하면 좋겠다. 최소한 좀 상징적으로 한 대여섯 사람 대표단이라도 보내줄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박한식 선생을 통해서 타진했습니다. 나섰어요. 그때는 북한이 소위 식량난 참 어려웠었죠. 그리고 우리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북 식량 지원조차 반대했습니다. 96년에는. 그때 박한식 선생이 나서가지고 북한 선수단을 오게 했는데 무려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때 북쪽에 역도 선수인가요? 개순이가 금메달 받아가지고 유명해졌죠. 만약에 그 올림픽이 없었다면 개순이 선수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조선하게 됐느냐? 여기에 델타 항공본부가 있죠. 코카콜라 본사가 있고 델타 항공에 연락해가지고 북쪽 사람들이 한 7, 80명 오는데 항공권을 좀 내달라 델타에서 수락했습니다. 보통 한 사람 왕복 여비가 한 2, 3천 달러 될 테니까 한 7, 80명이면 한 15만 달러 안팎아니에요. 델타에서 그걸 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행기만 타고 오면 안 되잖아요. 숙박을 해야지. 그래서 코카콜라, 여기 본사가 여기 있죠. 코카콜라 연락해서 북한 사람들 숙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될수록 델타 항공을 이용해야 되겠다. 제가 탄산소다를 안 마시지만은 코카콜라는 한 모금씩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여하신 단체가 있어요. 여기 한인회 관계자들이 와 계신 걸 제가 듣고 있는데 그때 한인회에서 좀 그 유지들이 민박을 제공했답니다. 그래서 박한식 선생이 주선해가지고 델타, 코카콜라, 우리 한인회 이 협찬을 받아가지고 북한 대표단이 7, 80명 참여하도록 했다는 거. 이건 제가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96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때 북한과 미국이 공식 관계가 없으니까 전 현직 관료들을 초청해가지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걸 1.5출의 반광 반민 대화라고 하죠. 그래서 북미 대표들 애틀랜타, 조지아 대학으로 초청해가지고 대화를 주선했어요. 북미 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죠. 그리고 2009년에 미국 방송기자 2명이 두만강면을 취재하다가 좀 선을 넘었나 봐요. 그래서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다시 또 북미 관계가 험악해졌잖아요. 그때 카터가 아니라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두 기자를 석방시켜서 데리고 나옵니다. 미국에서 환호성이 저질러졌죠. 그때 클린턴 방북을 주선한 사람이 박한식 교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2사람을 평양에 보낸 분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박수도 나올 줄 알았어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2011년에 여기 모하우스 대학인가요? 흑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킹 목사 모교죠. 킹 목사는 애틀란타 출생으로 그 모하우스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39년 인생을 살았는데 35살에 6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잖아요. 그 대학에서 2001년부터 큰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예비 노벨 평화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20여 명 상을 주었는데 그중에 8명이 진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2011년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금 노벨 평화상 또는 예비 노벨 평화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한국의 노벨 평화상으로 불리는 한겨레 통일 문화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미 간에 또 참 그전에는 남한, 북한, 미국 사이에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이분이 조지아, 애틀랜타로 전직, 현직 관료들을 불러가지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반도 안팎의 긴장, 전쟁까지 일어날 뻔한 위기에서 이것을 막아주신 그러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시겠어요? 박한지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몇 분 동안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재용 교수님 저를 소개하는데 과분하게 그렇게 해주셔서 정부스럽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제일 알려져 있는 것이 친북인사지요. 그래서 친북인사라고 낙인을 지켜가지고 활동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 모든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틀란타에서 강연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영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을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면 되지. 다른 사람이 알아가지고 칭찬하고 또 비난받고 이렇게 하기 싫다 하는 그런 입장을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이재봉 교수님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학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관을 그대로 빼앗기면서 그러나 객관적으로 조국 평화와 통일에 비할 수 있는 그런 저서도 많이 냈고 대한민국에서 학자로서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연구 발표를 하신 학자는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귀한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저는 이 근방에 살고 있어요. 어거스타 조지아의 아산스에서 어거스타로 이사와서 어거스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나가서 또 배울 수 있겠지만 이재봉 교수께서는 이런 기회가 굉장히 힘드니까 경청하시고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 얘기 이제 하기 제일 먼저 제가 한마디 이제 오늘 4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첫째 한마디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전쟁 없다고 해서 평화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지난 70년 동안 전쟁 없었지만 이 세계 냉전 때 전쟁은 안 했지만 평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평화는 무엇이 아니다, 그리고 전쟁이 아니다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평화는 뭐냐? 평화는 제가 간단하게 보기에는
들어가든가 다양성이 있고 이질성이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이질과 이질이 만나서 높은 차원의 동질을 더 높은 차원의 동질성을 창조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의 평화도 이질과 이질, 남과 북의 이질이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만큼 이질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기가 인간 사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이 이질 사회인데 이거를 조화시키는 것이 평화다. 그렇게 굳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없는 상태지 평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의 평화 포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남과 북의 이질과 이질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높이고 동질 민족의 동질선을 양산시켜야 됩니다. 제가 북쪽에 50번 이상이나 학자로서 왔다 갔다 했다고 온 신문에 떠들어대는데 사실 많이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가서 뭘 봤나 뭘 느꼈느냐 50번이나 가지고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묻지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항상 간단하게 합니다. 제가 가서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 가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보통 사람을 만났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아이들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오면 기뻐하고 결혼을 하면 잔치를 하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많이 기뻐가 하고 이게 보통 사람 아닙니까? 동서양을 만나는 이 보통 사람이 제 눈에 보여요. 그 왜 그게 눈에 보이냐면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방공교육을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무슨 뿔이 났든가 무슨 괴상한 모양의 사람이고 행동도 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믿는 게 다 틀리게 보통 사람이 보이더라. 그게 이제 첫째 사람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10번, 20번 이렇게 자꾸 가지 않습니까? 하니까 또 서서히 나타나는 사람이 둘째 사람이 나타나. 첫째 사람은 그냥 있고 둘째 사람이 나타나. 그 둘째 사람이 누구냐? 북한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은 북한 사람이다. 즉 열정한 이념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식으로 얘기해서 우리식 사회주의 혹은 주체주의적 사회주의를 진봉하고 이행하고 있는 나라에 철저하게 그 둘째 사람을 북한 사람으로 만났어요. 북한에만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한에는 북한 사람이 그런 사람 보통 사람은 살죠. 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이 찾았죠. 그게 여러 가지 제가 주체 사상을 관심 있게 보아왔으니까 북한 사람이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특성을 가지는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보면은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한은 북한 사람은 없습니다. 북한 사람이 있으면 전부 감옥 속에 다 가지. 그게 이제 둘째 사람 제가 만났고 셋째 사람은 북한을 한 30번 이상 가니까 셋째 사람이 서서히 나타나요. 그건 셋째 사람은 누구냐? 우리 민족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북한 사람들하고 다르고 보통 사람하고 다르고 우리 민족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민족 사람은 남한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수가 얼마나 될지
있는 것이 우리 민족사 그걸 보장하는 사람이 어서대로 생기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 언어가 같고 역사와 전통이 같고 고구려 고조선부터 역사 당군 시대부터 역사를 이어받는 이런 우리 민족의 살들. 그래 이 세 사람을 만났는데 둘째 사람은 극복을 해야 돼요. 둘째 사람은 붙여놓으면 싸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봤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 나누는 사람. 더구나 요새는 남이 신랄하게 짚어가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주제를 오늘 이 교수님과 저한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둘째 사람을 어떻게 피하느냐. 둘째 사람은 피하면 피하지만은 피하면서 동시에 또 셋째 사람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둘째 사람 안에 셋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사람에서 우리가 민족의 공통성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 가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만큼 우리 민족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떤 점이 남과 북이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을 만났는데 세 사람 가운데 셋째 사람과 첫째 사람에 의존해서 통일운동을 해야 된다. 둘째 사람은 극복을 하고 결승으로 마찰을 안 시켜야 된다. 그게입니다. 둘째 사람을 마찰시키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학의 능력에 의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에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한 게 6.15 아닙니까? 6.15가 연합을 과정을 또 통해서 연방으로 나가자는 그 합의문에도 나왔습니다. 세계와 이념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자 이겁니다. 파괴하지 말자. 그게 우리 통일의 중요한 것입니다. 해외에 살면서 우리가 둘째 사람을 보고 해외에서 살면은 우리끼리 그 불화가 일어나죠.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재미 동포들이 우리가 조상들이 보기에 부끄럽도록 갈라져 있습니다. 남쪽 사람, 북쪽 사람 이게 제가 발견한 둘째 사람의 이북 사람과 이남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서로 시기, 질투, 파괴, 저주화시키고 저주시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고 민족의 공통점을 권장하자 하는데 저는 통일의 기초를 삼고 있고 사랑방이라고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족의 동질성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토론하고 또 개념들을 새로운 개념들을 창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방에 아직 못 들어온 분은 항상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그런데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얘기를 하지요. 일어나면 왜 안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죽지요. 그건 말할 것도 없는데 더구나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 사람하고 남한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북한 사람은 많이 죽지 않습니다. 남한 사람은 죄다 죽어요. 왜냐하면은
피신할 데가 없습니다. 북한 사람은 6.25 때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평양이 개바다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지금까지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그뿐만 아니겠지만 예컨대 평양에 있는 지하철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하에 내려가면은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내려가지 안 가봤겠지만 지금 제가 따져보면은 17 정거장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내려가는 그 17 하나하나마다 깊은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내려가는데 깊이가 수직으로 내려간 깊이가 미국 CIA 보도에 의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가서 가보고 했기 때문에 몸으로 느꼈죠. 100m 넘습니다. 지하 100m 넘는다는 것은 대동강 저변에 지하철도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일단 내려가면은 이 정거장이 제가 따져보니까 17개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미식 풋볼 경기장처럼 넓습니다. 평양 인구가 200만 정도라고 지금 추산합니다만은 그 인구가 다 내려가도 피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탄 아니라 뭐 수소폭탄에 넣자도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는 사람들. 그 내려가고 나면은 그 공격을 해서 입구 출입구를 막으면 다 파괴시키면 되지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면은 세계의 이 여론이 얼마나 미국에 대해서 반대겠습니까? 민간인을 요새 민간인 뭐 사는데 공격한다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러시아가 공격을 한다고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남쪽에나 미국에서 북한의 지하철 사람들이 다 피신했는데 그걸 공격을 하면은 국제적으로 용납 못하는 그런 반미 사상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렇고 거기는 군대가 적어도 10년 이상 복무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전부 다 전쟁 준비를 다 하죠. 거기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총만 지어주면 군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나면 성자가 남쪽에서 미국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긴다는 건 땅을 점령해야죠. 땅을 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할 도리가 없습니다. 38선 건너서 반공 사상이 그렇게 강하면 우리 윤 대통령 앞장세우고 들어가 보세요. 몇 발자국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총살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을 비교해보면 남쪽에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폭탄을 얻어맞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피바다라는 말을 했는 그 사람을 제가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그 후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쪽 사정을 많이 알아요. 남쪽에는 폭탄 몇 개만 터주면은 도시가스가 다 터지고 그것까지 다 알아요. 도시 막 폭파되고 자동차가 뭐 200만 대가 있는데 그 자동차 하나하나 전부 다 폭탄이다. 그래서 그 불바다가 금방 된다.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사람 적기 죽기로 얘기를 하면은 북이 100% 이깁니다. 그러나 민족이 또 인류가
그 지역에 있는 인류가 전부 다 희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해야 되겠는데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면 전쟁에 이제 북에서 김일성 주석의 생각에 따라서 또 그렇고 북이 훨씬 더 민족적이지요. 남쪽에 우리 민족을 핵무기 가지고 공격한다. 우리가 다른 무기 가지고 공격한다 하는 건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 김일성 주석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김정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김정은 세대에 와서는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 상대방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비겁한 그러한 공격 자세로 취하고 있으면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근래에 이 군사 연습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선제 공격을 마음에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제 경우는 옛날만 하더라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제 그거 무너졌습니다. 북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당했다고 선언을 하고 선제 공격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 문제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정지하고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마치겠냐. 평화조약, 국교 정상화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따라서 평화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다 보니까 얘기가 많은 길어졌는데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이재봉 교수님 말씀을 경청해 봅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